이거 우리 아빠 차예요. 낯선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나를 올려다보는 한 소녀가 서 있었다. 뭐라고? 나는 당황한 채로 소녀를 바라보았다. 학생 같아 보였지만 보통의 아이들에게서 느껴지는 장난기나 어색함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소녀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다시 말했다. 이거 우리 아빠 차 맞아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 차가 내 아빠 차라고? 네, 혹시 착각한 거 아니야? 이 차는 내 남편 차인데. 소녀는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다. 번호판 4885 맞죠? 나는 얼어붙은 듯 멍하니 번호판을 바라보았다. 틀림없었다. 이 차는 남편의 차였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이 번호를 어떻게 아는 거야? 소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그냥 알아요. 우리 아빠 차니까요. 나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아빠 성함이 뭐야? 이지훈이요. 나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이상하네. 남편 이름이랑 같네. 소녀는 마치 내 반응이 이상하다는 듯 되물었다. 단순히 이름이 같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세상에 같은 이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해졌다. 그럴 리가 없었다. 설마.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랑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야? 소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오래됐어요. 오래됐다는 게 몇 년 전인데.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질문을 바꿔 물었다. 아빠 핸드폰 번호 알아?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해 보세요. 소녀가 핸드폰을 가리켰다. 나는 주저하다가 조용히 물었다. 그럼 번호가 뭐야? 소녀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숫자를 말했다. 그 순간 손이 떨렸다. 너무나 익숙한 번호였다. 나는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이 번호 남편 번호였다. 나는 손끝이 얼어붙은 듯 천천히 남편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소녀는 여전히 내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몇 초 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지금 어디야? 왜? 무슨 일 있어? 나는 한숨을 삼키며 조용히 말했다. 당장 와봐. 남편이 순간 뜸을 들였다. 무슨 일이야? 나는 차가운 시선을 소녀에게 둔 채 천천히 말했다. 내 딸이라는 애가 와 있어.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끊겼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상대방이 아직 전화를 붙잡고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더 답답하게 가슴을 조여왔다. 잠시 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마치 숨이 가빠진 듯 떨리는 목소리였다. 기다려. 곧 갈게.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천천히 소녀를 바라보았다. 초조한 기색 하나 없이 그 아이는 가만히 서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입을 열었다. 너 도대체 누구야? 소녀는 고개를 들었다. 이서연이에요. 이름을 말하는 모습조차 침착했다. 나는 손끝에 힘을 주며 다시 물었다. 지훈 오빠랑 무슨 사이인데? 소녀는 마치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해 주는 듯한 태도로 답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 아빠요.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내 입에서 새어나온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우리 아빠. 주차장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나는 그 바람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머릿속은 불이 난 듯 복잡했다. 눈앞에 선 소녀는 대체 누구이고 남편은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걸까?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심장은 계속 이상하게 뛰었다. 아니, 뛴다기보다
쿵쿵 내려앉는 느낌에 가까웠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 내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눈앞의 소녀는 변함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차갑게 굳은 입술을 떼었다. 아빠가 곧 온다고 했어. 그 말에도 소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기쁨도 안도도 초조함도 없었다. 나는 다시 한번 소녀를 살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아니, 이 정도 나이라면 충분히 감정을 드러낼 법한데. 그런데 이 아이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덤덤했다. 배고프지? 소녀는 나를 올려다보더니 짧게 대답했다. 네, 그 짧은 대답에도 확신이 담겨 있는 듯했다. 나는 가볍게 숨을 들이마시며 핸드폰을 꺼내고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진미 칼국수 집으로 가 있을 거야. 빨리 와. 남편을 기다리며 이 아이와 여기서 서 있을 순 없었다. 나는 핸드폰 화면을 꺼내며 다시 소녀를 바라보았다. 가자. 소녀는 말없이 나를 따라왔다. 걸음을 옮기면서도 머릿속은 멈출 줄 몰랐다. 나는 앞서 걸으며 일부러 속도를 조절했다. 아주 빠르지도 그렇다고 너무 천천히도 걷지 않도록. 뒷걸음질 치듯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려야 할 것 같은데 소녀의 발소리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내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조여오는 듯했다. 그렇게 우리는 말없이 걸어갔다. 칼국수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하지만 그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몸을 살짝 웅크리며 가게 안을 둘러봤다. 늦은 시간이어서 그런지 손님은 많지 않았다. 한쪽 구석, 창가 쪽 테이블이 비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며 말했다. 여기 앉아. 소녀는 묵묵히 내 말을 따랐다. 나는 맞은편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소녀의 표정을 살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걸어오느라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었지만 감정은 여전히 읽히지 않았다. 나는 무심히 메뉴판을 집어들었다. 메뉴판을 펼쳤지만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젖은 손끝으로 메뉴판을 쓱 문질렀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일부러 가볍게 물었다. 뭐 먹을래? 소녀는 메뉴판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대답했다. 아무거나요. 나는 다시 한번 소녀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초조함도 망설임도 없었다. 그게 더 이상했다. 칼국수 먹어도 돼. 네, 단답형 대답. 나는 조용히 종업원을 불러 칼국수 2그릇을 주문했다. 종업원이 물과 반찬을 가져다 주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다. 나는 물컵을 집어들고 한 모금 마신 뒤 소녀를 힐끗 바라봤다. 그런데 소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내가 쳐다보면 피할 법도 한데 오히려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 시선이 불편했다. 나는 다시 물을 한 모금 삼켰다. 춥지 않아? 괜찮아요. 또다시 짧은 대답. 나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국물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테이블 위에 놓였다. 소녀는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들고 국수를 한 가닥 들어 올렸다. 나는 여전히 젓가락을 들지 못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꺼내야 했다. 이제 설명 좀 해줄래? 소녀는 젓가락을 들던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뭐요? 나는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왜 내 남편을 그러니까 내 아빠를 찾는 건지. 소녀는 별다른 감정 없이 조용히 대답했다. 할아버지가 아파요. 그 순간 내 손이 멈칫했다. 나는 천천히 물컵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소녀는 조용히 국물 한 숟갈을 떠먹고 나서 말했다. 병원비가 없어요. 아빠한테 연락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남편이 이 아이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내가 차 번호를 어떻게 알고 있었어? 소녀는 다시 천천히 국물을 한 숟갈 떴다. 할아버지가 알려주셨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소녀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눈을 내리깔지도 않았다. 아빠 번호도 아빠 이름도. 나는 손끝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더 이상 저를 지켜줄 수 없으니까 아빠한테 가라고 하셨어요. 나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무언가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일지 생각할수록 숨이 막혔다. 소녀는 여전히 국수를 조용히 먹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국물 속으로 젓가락을 넣었다. 국수가 엉켜 있었다. 그리고 내 머릿속도 지금 그 국수처럼 엉켜 있었다. 나는 천천히 국수를 한 가닥 집어 올렸다. 하지만 입으로 가져가진 못했다. 그럼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셔? 소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병원에 계세요. 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혼자 여기까지 온 거야?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를 찾아야 하니까요. 그 말에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머릿속에서 남편의 얼굴이 어지럽게 떠올랐다. 이 모든 걸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걸까? 나는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천천히 손가락을 오므렸다. 숨이 가빴다. 이 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천천히 핸드폰을 확인했다. 남편이 도착했다. 손끝이 싸늘해졌다. 나는 핸드폰을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잠시 멈칫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테이블 너머로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여전히 침착한 얼굴로 내 시선을 받아냈다. 조금도 초조해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걸음 한 걸음 문을 향해 걸었다. 가게를 나서는 순간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리고 그곳에 남편이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그의 얼굴을 비췄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이지만 나는 단번에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다. 굳어 있었다. 나는 그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는 내가 가까워지는 걸 보면서도 움직이지 않았다. 설명해봐. 내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남편은 눈을 피했다. 윤정아, 그게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고. 그는 애매하게 입을 열려 했지만 다시 다물었다. 나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무슨 일이야? 그때 뒤에서 조용히 문이 열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소녀였다. 그녀는 조용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다시 남편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이미 그 아이를 보고 있었다. 얼어붙은 얼굴이었다. 그 순간 소녀가 입을 열었다. 아빠, 그 한마디가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천천히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소녀가 남편을 아빠라고 불렀다. 그리고 남편은 부정하지 않았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숨을 들이마셨지만 가슴이 답답했다. 입술을 꾹 깨물고 겨우 말을 내뱉었다. 당신. 목소리가 떨렸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남편은 여전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저 굳은 얼굴로 소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가 침묵하는 동안 나의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갔다.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감돌았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펼쳤다. 그리고 다시 남편을 향해 입을 열었다. 대답해 봐. 지금 당장.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나를 지나쳐 소녀에게 닿아 있었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마치 무엇인가를 말해야 하지만 입을 떼지 못하는 사람처럼. 나는 남편의 눈을 읽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다.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듯했다. 그런데 그때 소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에요. 아빠, 짧은 한마디였다. 그러나 그 순간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이 반응,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이 아이 정말 남편의 딸이구나.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다시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의 손끝이 바짝 굳어 있었다. 나의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갔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신. 무슨 일이야? 남편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 나는 다시 한 걸음 다가섰다. 이 아이가 누구냐고. 남편은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한동안 침묵을 삼킨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딸이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이 선명하게 귀에 맴돌았다. 내 딸이야. 그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남편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럼 내 딸이 있다는 걸 알고도 나한텐 말 한마디 없이 숨겼다는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당신 미쳤어?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재혼할 때 그런 중요한 걸 말도 안 하고 나랑 결혼한 거야? 남편은 입술을 꼭 깨물었다. 내가 숨기려던 게 아니라 나는 웃음이 나왔다. 숨기려던 게 아니라?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그게 숨기는 거지 뭐야? 남편이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말할 수가 없었어.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 말이 너무 뻔뻔하게 들렸다. 말할 수가 없었다고? 나는 코웃음을 쳤다. 그럼 나는 뭐야? 난 당신이랑 새로운 가정을 꾸린 줄 알았어. 내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남편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런데 그 침묵이 나를 더 미치게 했다. 너한테 딸이 있다는 걸 나만 몰랐던 거야? 내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당신 가족은 알고 있어. 친구들은? 남편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동안 나는 뭘 믿고 있었던 걸까? 네, 딸이 아빠를 찾아왔어. 근데 당신은 왜 아무 말도 못해?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지훈 씨, 대답 좀 해봐.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윤정아, 미안해.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입술이 떨렸다. 그 말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눌러 담아 말했다. 이게 내가 알아야 할 전부야?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나는 그 순간 모든 감정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느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더는 피할 수 없었다. 말해봐.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왜? 나한테 말하지 못한 건데? 남편은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대답해봐. 나한테 숨길 이유라도 있었어?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떴다. 그의 얼굴이 어둡게 굳어 있었다. 입술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다.
나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12년 전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하게 들렸다.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남편이 말을 이어갔다. 그땐 내가 너무 어렸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때 아버지가 그러셨지. 내 인생을 살라고. 남편의 시선이 멀어졌다. 그의 기억이 그 시절로 돌아가고 있는 듯했다. 12년 전 남편은 아버지 앞에 앉아 있었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빗소리만이 그 정적을 깼다. 남편은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마른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였지만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아버지는 그런 남편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아버지, 저 혼자서 서연이를 키울 수 없어요. 결국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려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남편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깊이 숙였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제대로 된 직장도 없어요. 서연이를 키우는 건 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남편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저는 아직 너무 부족해요. 서연이를 지켜줄 자신이 없어요. 그 말에 아버지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키울 테니 넌 너의 삶을 살아라. 남편의 고개가 획 들렸다. 아버지, 내가 서연이를 키울 능력이 없다고 했지 않느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러니 내가 키울 것이다. 남편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곤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오래 살지 못한다. 하지만 적어도 서연이가 클 때까진 책임질 수 있다. 그 말에 남편은 손을 꽉 쥐었다. 그 후엔 내가 다시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 들었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다.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서연이를 지킬 수 있는 힘도 여유도 없었다. 남편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조용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남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아버지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서연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면 지금은 이 방법이 최선이다. 남편은 숨을 삼켰다. 내가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면 그때 다시 아빠가 되어 주거라. 남편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서 넌 떠났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미세하게 떨리는 손을 주먹 쥐며 말했다. 그렇게 떠난 네가 이제 와서 할 말이 뭐가 있어? 남편의 어깨가 들썩였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뱉는 그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렇게 떠나고도 정말 다시 돌아올 생각은 했어? 남편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이루지 못한 약속이 가득 서려 있었다. 남편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그럼 당신은 그 후로 딸을 데리러 갈 생각은 안 했어? 남편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입을 떼는 것이 두려운 사람처럼. 몇 번이고 가려고 했어.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런데 아버지가 반대했어.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반대? 남편은 잠시 뜸을 들였다. 그 짧은 순간이 길게 느껴졌다. 아버지는 내가 다시 나타나면 서연이가 혼란스러울 거라고 했어. 나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삼켰다. 그래서?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기다렸어.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기다렸다고? 그 아이가 아버지를 찾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 동안? 아버지가 부를 때까지. 나는 아연실색했다. 그럼 아버지가 부를 때까지 그냥 기다리기만 했다고? 내 목소리가 흔들렸다. 억누르려고 했던 감정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 순간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던 소녀가 입을 열었다. 아빠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그 말에 남편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아, 남편이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소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병원에서도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천천히 남편을 바라보았다.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맞을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렇게까지 외면해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후회하면 뭐하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돼버렸는데. 당신 정말 비겁한 사람이었구나. 남편이 입을 열었다. 윤정아, 내 입장도 좀 이해해줘. 이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대체 뭘 이해하라는 건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하지만 그 말은 변명이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나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대체 누구였던 거야? 정적이 흘렀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 내게 너무 큰 거짓말을 했어. 그 말과 함께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남편은 나를 붙잡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왔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치면서도 마음은 더욱 서늘해졌다. 그 순간 머릿속이 텅 빈 듯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거리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지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그 차가움조차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발길이 닿는 대로 걸었다. 두 팔을 스스로 감싸쥔 채 빠른 걸음으로 거리를 지나쳤다. 머릿속에서 방금 있었던 일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사람이, 나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자고 했던 사람이 사실은 나에게 너무도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숨이 가빠졌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만들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걸었다. 거리에선 간간히 차들이 지나갔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귀에 들어오는 것은 오로지 내 발소리뿐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동안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았던 걸까?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결국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면 나는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런데 그 순간 머릿속에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 아이, 이서연.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식당에서의 장면이 떠올랐다. 아빠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도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소녀의 말은 분명 담담했다. 울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게 더 이상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 아이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걸까? 아니면 상처받지 않으려고 일부러 무덤덤한 척하는 걸까?
나는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다 멈췄다. 한참을 서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떠나는 것이 맞는 걸까? 나는 정말 이 아이를 외면할 수 있을까? 어디선가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걸 해야 하는 걸까? 나는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다시 칼국수집으로 돌아갔다. 남편과 서연이가 함께 앉아 있었다. 나는 남편은 무시하고 서연이에게 다가가 말했다. 서연아,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한순간 망설였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병원이 어디야? 소녀는 가만히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같이 가자. 아주 잠깐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소녀가 대답했다. 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병원 내부까지 스며든 듯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아래를 나는 천천히 걸었다. 발소리가 작게 울렸다. 어쩌면 지금 내 심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병실 문 앞에서 멈춰섰다. 손끝이 차가웠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안은 조용했다. 숨을 고르고 천천히 문을 밀었다. 아주 작은 음악 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눈을 들어 안을 들여다보았다. 창가 쪽에 작은 스피커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소녀가 앉아 있었다. 이서연.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시선은 멀리 있지 않았다. 눈앞의 병상, 그곳에 누워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마에 주름이 깊게 새겨진 말없이 숨을 고르고 있는 남자. 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나는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소녀가 고개를 들었다. 나를 보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문을 닫으며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소녀도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들썩이는 듯했다. 나는 아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병실 안은 숨소리마저 조용했다. 그런데도 나와 이 아이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침대 옆까지 다가갔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괜찮아? 소녀는 나를 보지 않은 채 천천히 대답했다. 괜찮아요.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나는 병상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얀 시트 아래 누워있는 남자의 얼굴은 창백했다.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가슴을 보고 있자니 그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할아버지는 소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까까지 깨어 계셨어요. 이제 주무세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소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창가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빛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조용한 얼굴, 조용한 눈빛, 조용한 목소리. 너무나 담담해서 오히려 더 아팠다. 한참 동안 그렇게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빠는? 나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직.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볼 자신이 없었다. 그저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병실 안에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스며드는 듯했다. 바깥은 아직 어두웠지만 저 멀리 아주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고요한 병실. 그 안에서 오직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 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가만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 아이가 아빠에게 외면당한 건 한 번으로 충분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침대 옆에 앉아 있는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가만히 병상에 누운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 속에는 수없이 많은 감정이 뒤엉켜 있을 것이라는 걸.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애써 감정을 삼키고 아무렇지 않은 척 버텨왔다는 걸.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적어도 나는 이 아이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나는 조용히 발을 움직였다. 그리고 소녀의 앞에 앉았다. 소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경계도 기대도 없었다. 그저 왜요? 라고 묻는 듯한 시선.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너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소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작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끝을 만지작거렸다. 그 작은 손끝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그 말이 유난히 가슴 깊이 박혔다.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지 알 것 같았다. 그걸 모를 리 없었다. 아무도 기댈 곳 없이 혼자였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했다. 너 나랑 같이 살래? 순간 소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깜빡깜빡 눈을 뜨고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이 순간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랑요?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랑 나랑. 소녀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나를 바라보았다. 망설임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도요? 그 순간 나는 답을 망설였다. 아빠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조용하고 작아서 그 안에 담긴 감정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잠시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지금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소녀의 시선이 바닥을 향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 작은 어깨가 살짝 움츠러드는 게 보였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작은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은 병상에 누운 할아버지의 침대 옆에 조용히 올려져 있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순간 소녀가 미세하게 움찔했다. 마치 예상하지 못한 듯한 반응이었다.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손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을 거야. 소녀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제야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감정이 스며드는 것이 보였다. 조용히 흔들리는 눈동자, 희미하게 떨리는 입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는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나는 손에 살짝 더 힘을 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서연아. 이제 너 혼자 아니야. 소녀는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 아이에게 나는 어떤 존재가 될까? 가족이라는 게 꼭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면 나는 이 아이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희미한 햇살이 병실 창문 너머로 스며들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이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창가에 드리운 커튼이 희미하게 빛을 머금었고 부드러운 햇살이 병상과 바닥을
천천히 물들였다. 긴 밤이 지나고 창밖의 하늘은 어제보다 한층 더 맑아 보였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들었다. 병실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기계음도 들리지 않는 적막한 공간 속에서 오직 할아버지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병상 옆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연이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우리는 밤새 이곳에 함께 있었다. 나는 천천히 손끝을 움직여 병실 창틀을 가만히 쓸었다. 이 아이는 이제 나와 함께 할 거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아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무렇지 않은 듯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그녀가 무엇을 견뎌내고 있는지 나는 알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이는 여전히 침묵한 채 병상에 누운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끝이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아주 조용히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 작은 손이 주름진 손을 조심스레 감싸쥐었다. 그녀의 손길은 너무나도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깨질 듯 연약한 유리 조각을 다루는 것처럼. 할아버지, 서연이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저 이제 이분이랑 같이 살 거예요. 나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아빠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랑 함께 할 거라고 믿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 말이, 그 믿음이. 나는 차마 부정할 수 없었다. 이 아이는 아직도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살며시 열렸다. 병실 안을 가득 채우던 고요함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 남편이 서 있었다. 문 앞에서 주춤한 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병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나와 눈이 마주쳤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나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도 나를 바라보았지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발걸음을 떼었다. 천천히 걸어와 병상 옆에 섰다. 그의 시선은 침대 위 아버지에게 닿아 있었다. 숨을 삼키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남편은 아주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리고 망설이듯 주름진 손을 감쌌다. 손끝이 아주 살짝 떨렸다. 그 순간 병상에 누워있던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다. 약하게 떨리는 눈꺼풀이 천천히 올라갔다. 그리고 흐릿한 눈동자가 서서히 초점을 맞추었다. 그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조용한 병실 안에서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왔냐?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었지만 분명하게 들렸다. 남편의 손이 조금 더 움켜쥐어졌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네, 아버지. 남편은 손을 꼭 붙잡은 채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야 그는 마주하고 있었다.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을, 그렇게도 피하고 싶었던 과거를. 할아버지는 아주 약한 숨을 내쉬었다. 입술 끝이 희미하게 올라갔다. 마치 오래도록 기다려온 사람을 드디어 만나 안도하는 듯한 미소였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시선이 움직였다. 그가 힘겹게 고개를 돌려 바라본 곳. 그곳에는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가만히 병상에 서 있었다. 입술을 꼭 다문 채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표정은 담담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지를. 할아버지는 눈꺼풀을 천천히 깜빡였다. 그 흐릿한 시선이 손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던 할아버지가 마침내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소연아,
이제 넌 혼자가 아니다. 그동안 미안했고, 그동안 고마웠다. 사랑한다. 서연아. 그 말이 공기처럼 병실을 가득 채웠다. 이서연의 손이 떨렸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열렸다가 다시 다물어졌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빛을 받아 조용히 반짝였다. 나는 조용히 숨을 삼켰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의 반대편 손을 바라보았다. 약하고 마른 손, 주름진 손등.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감쌌다. 할아버지의 손은 차가웠다. 그러나 여전히 따뜻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의 시선이 천천히 나를 향했다. 그 흐릿한 눈빛 속에서 나는 아주 짧은 순간 안도감을 보았다. 나는 손에 힘을 살짝 주며 다시 말했다. 서연이는 제가 지킬게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아주 작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안심한 듯한 마지막 인사와도 같은 미소였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안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의 온기가 서서히 희미해지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는 미동도 하지 못한 채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평온한 얼굴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조용하던 병실 안에서 작은 흐느낌이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다. 작은 어깨가 흔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처음이었다. 처음으로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할아버지, 그녀는 할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꼭 쥐고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감싸 안았다. 작고 여린 몸이 내 품 안에서 떨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등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눈물이 내 어깨를 적셨다. 나는 그녀를 조금 더 꼭 안았다. 며칠 동안의 장례식이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빈소에는 깊은 정막만이 남았다. 조문객들이 떠난 자리에는 흐릿한 향 냄새와 함께 공허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며칠 동안 정신없이 버텨왔던 감정들이 이제야 조금씩 가라앉는 듯했다. 그러나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는 뭔가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묵묵히 빈소 한쪽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렇게 평온해 보일 수가 없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내 맞은편에 앉아 있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는 깊게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고민하는 듯 두 손을 맞잡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였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과 후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마침내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미안해.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미안해.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한 선택이 옳았는지는 몰라. 내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적어도 서연이를 더 이상 외롭게 만들지 않을 거야. 그 말에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이 말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른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조용히 입술을 떨며 말했다. 정말 고마워.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아직 그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너무 많은 감정이 오갔다. 하지만 우리 셋이서 다시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손끝으로 테이블을 가만히 쓸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도 서연이를 위해 우리 같이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 말에 남편이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이윤정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서연이한테 아빠가 필요하잖아. 나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리고 나도. 나는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우리 가족을 다시 만들어 보고 싶어. 그 말에 남편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순간 그가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은 작게 떨리고 있었다. 한동안 망설였지만 결국 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우리의 손이 맞닿았다. 그의 온기가 내 손끝으로 전해졌다. 마치 그동안 놓쳐왔던 모든 시간들이 이 손끝을 통해 다시 이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몇 개월 뒤, 집 앞마당에 따뜻한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었다. 봄 기운이 가득한 공기 속에서 살랑이는 바람이 잔잔하게 스쳤다. 나무들 사이로 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이 벚꽃잎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바닥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어쩐지 마음까지 녹이는 듯했다. 서연이도 찻잔을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남편이 앉아 있다. 우리 셋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했던 가족처럼 아무런 말 없이 조용히 차를 마셨다. 그렇게 한동안 평온한 시간이 흘렀다. 그때 서연이가 천천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다. 햇살을 가득 머금은 하늘 아래 그녀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겠죠? 그녀의 조용한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응. 분명 보고 계실 거야. 서연이는 살짝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런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얼굴에 슬픔이 아닌 편안한 감정이 스며든 것 같았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따뜻한 봄바람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가족이란 게 꼭 피가 섞여 있어야 하는 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그게 바로 가족이 되는 게 아닐까?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서연이와 그의 가족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과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